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이준기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보통 사람의 글쓰기. 제가 항상 사회복지사분들 글쓰기 정말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 책 하나면 다 됩니다. 저는 이제 한국장애인시설협회에서 글쓰기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가서 거기서 이제 강사로 오셔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 책도 이제는 맑음이라는 제 책도 이제 나오는데 엄청난 공을 많이 들여주시고 작가님 덕분에 아주 좋은 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통 사람의 글쓰기라고 하는 책은 저도 사실 제 책인데 워낙 쓴 지 오래돼가지고 책의 내용을 잘 몰라요. 동료들하고 다 읽었었거든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던 책이고,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 이제 글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추천해 주실 책 이렇게 물으면 저는 항상 이 책을 추천했거든요. 많은 사회복지사 분들은 사실 모든 일이 다 글쓰기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죠. 예, 뭐 과정기록지서부터 결과보고서까지 다 글쓰기인데 이게 그 기본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사람의 글쓰기 추천합니다. 블로그 얘기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저는 감동받았거든요. 고등학생 친구들, 중학생 친구들도 조금 더 지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성인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학생들이 읽을 만한 좋은 청소년 도서들을 추천하고 그 청소년 도서와 관련된 질문거리들을 한번 뽑아보고 그리고 활동 같은 걸 한번 만들어보고 논술 같은 걸 한번 써보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내신에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학생들이 그냥 부담 없이 양질의 자료를 인터넷이라던가 뭐 기타 다른 창구를 통해서 받아서 스스로 공부하거나 주변 친구들하고 스터디를 하면서 우리가 잊고 있던 그 본령의 교육,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공부 태도를 익히고 그냥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좀 세계관을 형성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런 블로그예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좀 열악하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근데 사실 저를 위해서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감동받았었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언제든지 그냥 자유롭게 들어와서 보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사이트 이름이 뭔가요? 시험에 나오는 모든 할 때 니은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시나몬 국어라고 붙였는데 조금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수 있지만 외우기 쉽게 하라고 이제 지은 거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많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도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인생 책 2권. 저의 인생 책은 조금 어려운 책이긴 해요. 괜찮아요. 근데 그래서 그 어려운 책은 그냥 나의 개인적인 인생 책이다. 근데 추천해줄 만한 책은 다른 책들이 있다. 총균세라고 하는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님의 그 총균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서울대에서 가장 많이 빌린 책 순위에 선정돼서 한때 유명해졌던 책인데 사실 그거는 어느 정도 조작된 감이 있고 왜냐면은 총균세라고 하는 책 자체가 워낙 두껍기도 해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많이 빌려볼 만한 책은 아니에요. 간단한 호기심으로 시작을 해요. 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 살까?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날까? 라는 걸 이제 아들이 물었는데 아버지가 명색이 교수인데 그리고 이제 기자 출신인데 제대로 된 답을 못 해준 거예요. 대학원을 진학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그 책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망할 대학원을 제가 그 책 때문에 이제 가게 됐는데 추천해줄 만한 책은 미야베 미유키 작가의 이유라고 하는 부동산 경매에 얽혀있는 한 가족 살인 사건을 파악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족들이 얽혀있고 경제적으로
이 관계라는 게 얽히고 얽혀 있구나.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는 게 이렇게 욕망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런 경제적이고 어떤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아주 재미있지만 무게감이 있는 추리 소설이에요. 이유는 영화화되진 않았을 거예요. 소설 이유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가벼운 이제 책이 하나 있는데 교육과 관련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화두를 던지기 위해서 창가의 토토라고 하는 책. 근데 이 시국에 일본 책 두 권을 추천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창가의 토토라고 하는 작품은 토토라고 하는 아이가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권유받아요. 근데 그 자퇴를 권유받은 이유가 뭐냐면 책상이 너무나 신기해서 책상이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책상이 들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마다 자꾸 들썩인 거죠. 그러니까 수업을 잘 못하게 되고 수업 시간에 창가에 친동의 아저씨, 그러니까 북치고 장구치는 아저씨가 지나가는데 그 아저씨가 너무 반가워서 아저씨하고 대화하고 싶어가지고 창가에서 인사하느라 수업을 또 방해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배려를 배우지 못한 아이가 자기 중심적인 행동들을 하면서 수업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교육을 이제 못하겠다라고 이제 막은 거죠. 토토가 한 학교에 가서, 대안학교죠 우리로 치면, 대안학교에 가서 배려를 몸에 익히고 규율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규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딱딱한 느낌이 들지만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규칙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익혀가면서 아주 멋진 성인이 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 인상적인 장면이 나와요. 토토가 이제 그 자기 지갑을 변기에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옛날 변기 아시잖아요. 이렇게 바닥이 뚫려 있고 똥으로 가득한. 근데 거기에 이제 지갑을 떨어뜨렸으니까 토토가 어린 마음에 그 지갑을 줍고 싶잖아요. 그래서 똥을 다 퍼내요. 똥을 다 퍼내서 이제 지갑을 찾겠다고 똥을 다 퍼내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토토야 너 뭐하니? 그러니까 옛날 어른 같았으면은 야 뭐해? 이러면서 지저분해 이리 와 한 다음에 그걸 치울 거 아니에요. 근데 토토야 뭐해? 지갑 찾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한 말이 인상적이에요. 뭐라 했어요? 그러면 찾고 나서 원상태로 돌려놔. 그러고 이제 그냥 가셨어요. 근데 우리도 치면은 만약에 저였으면 그냥 지갑 찾을까? 이런 류의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토가 너무 지갑을 찾고 싶어서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수고로움을 덜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어른의 시각에서는. 근데 사실 토토한테 중요한 건 내가 내 지갑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그걸, 그 본질을 가끔씩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네. 저도 사회복지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글쓰기 강의를 많이 하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 힘들다는 거는 이제 사회복지 용어로 소진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도 소진에 대해서 배우고, 소진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떻게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소진되는 건 그냥 되는 거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루하루의 이야기가 되게 풍성하구나.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그냥 누울 때까지 어제랑 똑같은 하루를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뭐 대화하다가도 그렇고, 뭐 각종 사건이 벌어지는 것들도 그렇고, 뭐 행사를 치르거나 이런 것들도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도 없고, 사실 글의 형태도 아니어도 되는데 좀 기록을 많이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죽는다는 게 사실 책 한 권이 사라지는 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보다 나의 이야기라던가
뭐 내 삶의 가치, 철학, 어떤 내가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사진이라던가 영상 아니면 기타 뭐 글이라던가 뭐 그런 형태로 좀 남아 있으면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은 그냥 그림으로 그려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남기다 보면 정말 큰 자산이 되고 그리고 나를 설명하는 데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최근에 그 듬직이라고 하는 한 아이와 관련된 글이 지금 수정되고 있거든요. 근데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모금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와 관련된 책도 한 권 이제 출판이 예정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직접 쓴 건 아니고 제가 쓰는 거 이제 도와드리고 이제 퇴고하는 걸 많이 도와드린 상황인데 두 책이 나오면은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특히 이제 모금 관련된 글은 이제 모금을 시작할 때부터 이제 모금을 어느 정도 진행했을 때 어떤 것들을 유념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모금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듬직이 관련된 글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과 노인들과 장애인분들과 이제 관계를 맺는 분들한테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게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게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저도 듬직이를 만나고 글로 만나면서 참 이 관계라는 게 참 무섭구나, 사람 정의라는 게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두 책을 혹시 서점에서 보시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기타 다른 창구를 통해서 구입하실 만한 상황이 되신다면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위에 보면 복지마을 도장 지금 보이시죠? 이걸 파면서 작가님 포장이 너무 예쁜데. 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어린 왕자를 좋아하신대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쁜데요? 여기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나오면은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귀엽다. 복지마을과 평생 함께 해주셔야 되는 뭐 그런 뇌물은 아니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예,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안녕.